네, 글로벌 증시 흐름 속에서 국내 시장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연결고리 오늘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 나오셨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과장님과 함께 볼 첫 번째 연결고리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이 얘기가 꼭 안 나올 수가 없죠. 자, 산업재와 관련해서 이제 미국의 인프라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를 했다라는 그런 속에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이런 연결 좀 더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프라 법안 관련돼서 사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맞아요. 오늘은 그 인프라 법안이 상원에서 가결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더욱더 시장에서 이 대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인프라 법안 관련돼서 친환경 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산업재 쪽으로 더욱더 맞춰지게 되면서 다우와 뭐 S&P 500이 신고가를 경신을 하게 되는 이런 네.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우 지수에서도 가장 많이 상승이 나온 종목이 캐터필러예요. 그만큼 중장비 쪽. 어제 시장에서는 인프라 법안 관련돼서 경기에 네. 대한 기대감이 나오게 되고 이에 따라서 뭐 유가가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산업재가 전반적으로 좋았다. 이게 연결되죠. 가장 큰 틀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인프라 법안 관련돼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네. 인프라 법안 1조 달러가 이제 이 표결에 붙여지게 됐고요. 찬성 69표가 나오게 되고 반대표가 30표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 전원 찬성을 했다라고 그랬군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공화당에서 뭐 일부 표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이게 가결이 된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 인프라 법안에는 이제 5,500억 달러의 신규 자금 투자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더 들었군요. 이 도로와 교량에 이 1,100억 그리고 철도에 660억 달러 이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철도 관련된 종목들도 어제 좋았었어요. 한 3% 정도 그렇군요. 이제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교통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투자가 한 400억 달러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낸시 펠로시인 하원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조 달러의 이제 법안이 상원에서 가결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하원에서도 해야겠죠? 해야죠. 해야 되는데 뭐 하원은 지금 이미 휴회이기 때문에 할 수도 네. 없을 뿐이기는 하지만 이 어제 제가 3.5조 달러 관련돼서 이제 예산 이 편성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그것과 같이 동일하게 상원에서 통과가 됐을 때에만 하원에서 이거를 통과를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조건을 돼요. 달았어요. 뭐 예. 그만큼 이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 3.5조 달러 이 관련된 인프라 법안 관련돼서도 이제 같이 넘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부분이었었는데 그렇군요. 사실 보게 되면은 뭐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제 부채 한도 이거 중요하죠. 이 부분이 사실 7월 31일까지가 협상 시한의 마감이었었는데 그랬죠. 이거를 사실 넘기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상원도 이제 휴회에 들어가게 됐고 이미 하원 같은 휴회가 들어가게 되면서 결국 9월 달에 이 관련돼서 이 논의가 나오게 되게 될 텐데 네. 사실상 인프라 법안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미국의 부채 한도에 대한 유예가 뭐 연장이 된다거나 아니면 상향이 되지 않으면은 이 국채를 더 이상 발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통과돼봤자 소용없네요. 네, 의미가 이제 많이 퇴색이 돼버리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런 것 때문에 사실상 지금 모든 것을 뒤로 9월달 이후로 연기를 시켜놓은 게 아닌가라는 이제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이에 따라서 사실 이 KF 투자증권에서는 이 정책의 실질적인 집행이 10월 이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 단기적으로 인프라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낮아질 수 있다라고 이제 전망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은 이 관련돼서 인프라 정책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발휘가 되는 것은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 뭐 10월 달 가서야 사실상 가능해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기는 하지만 네. 전일 시장에서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대감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유가라든지 아니면 국채 금리에 대한 부분이 뭐 올라가게 되면서 사실상 이 다우나 S&P 산업재 쪽이 훨씬 더 좋았었고 반대로 기술주 쪽은 상당히 안 좋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캐터필러 같은 경우에 어제 이제 2.5% 정도 이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 잘 갔네요. 있었었는데 예. 이 베일드에서 8월 4일 날 이 주가 전망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게 있었는데요. 이 수요가 업사이클 초기에 지금 사료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2022년도에 경관 EPS 증가세를 계속적으로 달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캐터필러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철강 업체들의 주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스틸 같은 경우에도 4.7%가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예. 사실 이제 52주 신고가 부근에 다시 한 번 더 이제 도전을 하게 되는 이러한 그림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했네요. 예. 스틸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강했습니다. 6% 정도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52주 신고가를 이제 돌파를 하게 되는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철강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좋다라는 이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정책에 대한 모멘텀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철강 섹터가 상당히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반기에 어차피 실제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첫 단추는 잘 깼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국내 증시에서도 봐야 될 종목들 연결해 본다면요. 첫 번째로는 두산 밥캡 말씀드리고 싶어요. 캐터필러 쪽과 연결되죠? 네, 예. 뭐 두산 밥캡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실 소형 건설 기계를 이제 만들고 있는 업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미국에서에 대한 사실 이 매출액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 건설 기계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교체에 대한 수요가 나오고 있는데 네. 30% 이상의 점유율을 두산 밥켓이 계속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정적인 실적에 대한 부분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제 두산이 가지고 있었던 지게차 사업 부분을 두산 밥켓이 인수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뭐 물론 인수를 하게 됐을 때 다소 비싸게 인수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도 나오기는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러한 이제 부분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게 됐었고 이제는 시너지에 대한 부분을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이 캐터필러가 보게 되면 주가가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다가 오늘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됐었는데 네. 이 두산 바켓도 비슷한 그림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 네. 이 두산 바켓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게 두산 중공업이에요. 그렇군요. 두산 인프라코어에서 이제 변경이 되게 되면서 이 두산 중공업이 갖게 됐었는데 두산 중공업은 이러한 바켓에 대한 지분이라든지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친환경 예, 관련돼서도 사업에 대한 모멘텀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두산중공업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내 이제 철강 업체들 있을 거잖아요. 네. 국내 철강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신통치를 못해요. 실적에 대한 뭐 좋은 이제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고 실적의 가이던스도 추가적으로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주가는 계속적으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예. 이 관련돼서는 중국 쪽 이슈가 상당히 더욱더 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중국에서 탄소 중립 관련돼서 이 조광 생산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감산을 진행을 했던 부분이 그쵸. 있었었는데 예. 이 지난주에 보게 되었을 때 이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너무 인위적인 감산을 진행을 하는 것은 그닥 좋지 못하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투자 심리라든지 아니면 감산이 이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나올 것을 기대를 하고 있었었는데 그런 이제 기대감이 많은 부분 어그러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 철강사 가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격이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철강 제품에 대한 가격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철강 가격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조금 미진할 수 있기 때문에 철강 섹터 같은 경우에는 3분기까지는 실적이 더욱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주가에 대한 모멘텀은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 상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산 밥켓과 포스코 연결을 해봤습니다. 한번 투자에 참고를 해보시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네. 자, 반도체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쪽에서 4분기 D램의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을 냈습니다. 이것 때문에 좀 많이 밀리기도 했었더라고요. 좀 국내까지 영향 좀 짚어주시죠. 네, 사실 이 반도체 관련돼서 오늘 시장에서 많이 회자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뉴스를 보게 되면은 상당히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뭐 전에 국내 시장에서 네. 종목들이 빠졌기 때문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시장 속에서 그닥 좋지 못했던 섹터 중에 하나였다라고 그렇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2% 정도 하락이 나오게 됐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 넘는 이제 하락을 보이게 이 됐습니다. 정도면 많이 밀린 거죠. 많이 밀렸죠, 네. 사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 밀렸다는 것은 SK 하이닉스가 오늘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그러게요. 있다는 것을 뭐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 네. 것 같고요. 일단 트렌드포스 시장 이제 조사 업체가 있는데 4분기 D램 가격 관련돼서 하락 조정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게 됐어요. 노트북 관련돼서 PC에 대한 D램의 수요가 지금 이미 재고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4분기 때 한 5% 정도
정도의 PC DRAM 가격을 하향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수요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유럽에서 제재에 대한 부분이 많이 풀리고 있잖아요. 코로나 그렇죠. 제재가.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노트북 수요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 둔화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예전만 못해지는군요. 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C DRAM 가격이 뭐 지금까지 계속 견조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것이 약세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네. 이제 서스퀘어 하나 파이낸스 그룹에서는 칩 제조사들의 오더 필링 타임이 20주가 넘게 됐다라는 이제 레포트를 이제 발간을 무슨 합니다. 말입니까 이게? 이 오더 필링 타임이라는 게 예. 이 반도체 주문에서부터 수령까지의 기간이 이 걸리는 기간을 의미를 하게 되는 건데 이게 7월에 8일 이상 추가가 되게 되면서 총 20주가 넘어가게 그러니까 돼요. 늦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 계속 이제 주문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내가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말을 그렇군요. 의미를 예. 하게 되는 거죠. 네. 이 말인즉슨 결국은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반도체 뭐 부족이라든지 공급 부족이라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었는데 네. 이러한 현상 자체가 계속적으로 길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완성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애플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같은 이제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생산에 대한 부분이 낮아지게 될 거고 네. 그 생산에 대한 부분에 차질이 생기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이런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공급에 대한 부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요가 줄어들게 될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 언급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반도체 전반적으로 이제 좋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5%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 이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2에서 한 3% 정도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오늘 국내의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주가가 어제 선반영이 된 부분이 있기는 했었지만 그렇죠. 추가적으로 추가적인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음. 이 대번에 이제 수출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발표가 됐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네. 이 전자 부품 관련돼서 수출이 전년도 대비했을 때 한 33% 이상 증가를 하게 되면서 상당히 견조한 부분이 있기는 했었지만 네. 이 서버 컨트롤러 부품을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에이스피드라는 이제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7월달 매출액 증가율이 전년도 대비 한 2% 정도 증가를 하게 돼요. 대부분의 업체가 30% 이상 증가를 했는데 이 업체가 좀 2% 다르네요. 정도 증가를 했다는 것은 예. 서버 업황이라든지 이런 쪽이 상당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었는데 이런 부분에 약간 온기가 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 서버 관련돼서 지금 상당히 기대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는 한데 이 서버 관련된 업황도 계속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당장 걱정되는 것은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SK 하이닉스가 오늘 추가로 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럼 국내에서 이제 IT 반도체 관련된 투톱들의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썩 좋지는 못할 것 같아요. 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이런 업황에 대한 부분에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업황이 상당히 슈퍼사이클이라는 긍정적인 업황에서 지금 점차적으로 업황이 약세가 되고 있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 투자의 센티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 좋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실적은 3분기에도 증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네. 아까도 철강도 3분기에 증익될 거라고 그렇죠. 말씀을 드렸지만 예. 모멘텀적인 측면에서는 약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슷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관련돼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가석방이 되게 되면서 그렇죠. 여러 가지에 대한 이제 추론이 나오고 있는데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삼성전자 관련돼서 일단 만약에 메모리 쪽으로 투자 결정이 나오게 되면은 공급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강화가 되게 되면서 좋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네. 비메모리 쪽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야기했을 때에는 비메모리 쪽에서는 원래 생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비메모리 관련된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대표적으로 PSK라든지 이런 업체들 같은 비메모리 경우에는 쪽. 비메모리 쪽으로 이 비중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규모의 업체를 M&A 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네. 그 관련돼서 만약에 실시가 되게 되었을 때에는 상당히 국내 증시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자, 산업재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국내 증시의 유명한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과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